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만,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OPT 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용의자가 시카고에서 한인 우버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상원이 20일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에 오른 미셸 박스틸 전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만,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었다고 말했는데 이 언급이 사실일 경우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중을 마치고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소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엔 말을 아꼈습니다.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im. He's been respectful of our country. I want him to be respectful. 시 주석과 대만 문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이냐고 시 주석이 물었고 자신은 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대만에 보장했는데 이를 깬 거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We discussed the Taiwan,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sale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이란 문제에 대해선 시 주석 역시 이란 핵무기 포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통해 교착 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트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부분에서 미중 간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이슈인 관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 관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정상은 서로를 추켜 세우며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구체적인 현안에선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은 회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 하이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원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两棵树连在一起了，也是100多年前。 정상회담 뒤 텐탄공원 산책과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도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며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메시지는 결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라는 실리를 언급한 반면 We've made some fantastic trade deals, great for both countries. 시 주석은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已经达成了一个新的两国关系，就是建设性的战略稳定关系。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실리를 챙겼다고 내세웠을 뿐 히토류나 반도체 규제 등 민감한 분야에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협력과 호혜, 공존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세기의 단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졸업 후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OPT 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OPT 제도를 악용한 허위 취업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미국 사회 진출 기회가 되고 있는 OPT 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전국에서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 허위 고용관계로 확인된 OPT 악용 사례가 10,000건 이상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학생들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OPT, 스템 OPT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기한 없이 유지할 수 있던 학생 비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들에게는 4년의 제한된 체류 기간만 주어지며 대학원 진학 등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는데 앞으로는 비자 기간 동안에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축소는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는 경우라면 유학 중 최소 2번 이상의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OPT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와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등 유학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사회 진출 기회도 지금보다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이 이민 단속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이번 논의가 세금 신고 기피와 음성 노동시장 확대를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 IRS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9자리 번호입니다. IRS는 현재 ITIN이 연방 세금 목적의 번호일 뿐 이민 신분이나 합법 취업 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불법 체류자를 다른 신청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ITIN 발급 체계를 바꾸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신청 과정에서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되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세금 신고 제도를 사실상 이민 단속에 활용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등록 이민자 상당수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어도 ITIN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미등록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022년 기준 연방과 주 지방세를 합쳐 967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연방세금만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ITIN이 단속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거리거나 현금 중심의 음성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RS와 이민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논란도 이미 불거진 상태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스는 지난해 8월 IRS에 약 128만 건의 납세자 기록 확인을 요청했고 IRS는 이 가운데 4만 7천여 명의 납세자 주소 정보를 매칭해 아이스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민 신분 확인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사회는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LA 카운티 몬테벨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제 새벽 4시 30분쯤 몬테벨로 사우스 5가 인근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미성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중태에 빠진 남녀 성인 2명을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가정 내 다툼 끝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수사관들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서 부업으로 우버를 운행하던 한인 제슨 조 씨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 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조 씨를 살해한 혐의로 17살 고등학생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일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인근 차량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8살 승객도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조 씨는 오는 6월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본업인 재무 분석가 외에도 우버 기사로 일하다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시가 최대 $10,000에 달하는 위조 명품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500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에 위치한 한 매장과 500 메인 스트릿에 있는 창고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창고 내부에서 대량의 가짜 명품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물품의 시가는 $500만 최대 $1,000만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 등 2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들의 유통 경로와 배후 조직을 파악 중으로 추가 체포나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정치인으로 주한 미 대사에 지명된 미셸 박스틸 후보자의 상원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미셸 박스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성킴 전 대사에 이어 역대 2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활동하며 한미 관계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청문회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면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다음 달 공식 부임하게 되며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LA 지역 콘도 거래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가격마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톰에 따르면 올해 초 LA 콘도 판매량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치솟은 HOA, 즉 단지 관리비가 꼽힙니다. 보험료와 유지비 상승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개발업체들도 까다로운 규제와 법적 책임 부담을 이유로 콘도 대신 렌트용 아파트 건설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 가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침실 2개 콘도의 중간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약 $70만 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약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가 최근 열린 LA 시장 후보 토론회를 향해 유권자만 패배한 시간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로페즈는 칼럼을 통해 루게릭병 투병 중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파손된 보도블록 대신 위험한 차도로 다녀야 하는 지역 주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들은 시 정부의 수리를 요청해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 나온 LA 시장 후보들은 화려한 정치적 화법을 쓰며 다양한 정책을 강조했지만 현실의 처참한 인프라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럼은 차기 시장 후보들에게 한 단어 답변식의 가벼운 토론 대신 시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6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떨어지는 셀러프 모드로 꺾이며 7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무너졌는데요. 그럼에도 S&P 500은 나홀로 2년 5개월 만에 7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와 내스닥은 각각 3주와 7주 만에 하락한 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미미했다는 실망감 속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6%로 상승하며 1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 만기는 5.13%까지 튀어오르며 무려 1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불붙은 매도 심리는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에 집중된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고 패닉 셀링의 기세 역시 7주 만에 가장 강력한 소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충격에도 예상과 달리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매도 쪽으로 급격히 쏠린 건데요. 올해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 39%에서 오늘 51%로 급등했고 다음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까지 7일 연속 상승했던 엔비디아는 8일 만에 약세로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